지나갈게. 됐다. 가자. 펴 빨리. 자, 답을 불러볼까? 1번에 2번, 2번에 2번, 3번에 5번, 4번에 3번, 5번에 1번, 6번에 2번, 7번에 3번, 8번에 3번, 9번에 4번, 10번에 1번. 자, 체크 됐나? 민경. 4개. 맛 틀린 거. 예원이. 7개 맞는 거. 오케이. 호영이. 세정이. 6개 남경이. 오케이. 오, 잘했는데. 뭐 틀렸어? 오케이. 지호. 4개 틀렸어요. 오케이. 하희. 6개 틀렸어요. 수아. 3개 틀렸어요. 오케이. 원빈이. 뭐라고? 자, 또부터 가봅시다. 헌착 예절어 이거죠? 헌착 예절어가 뭐야? 헌자는 뭐야? 헌츠. 헌츠. 사냥하지. 그럼 사냥하는 거랑 헌처는 사냥하는 애들이고 걔들 뭐 하는 애들이야? 모으는 애들이지. 그럼 사냥하고 모아. 그러면 뭐 해왔던 애들이게? 뭐 해오는 애들이라고 하게? 자, 잘 생각해보세요. 자, 우가우가야. 우리는 지금 이제 이 현대인 말고 우가우가 시절로 돌아갈 거야. 그럼 우가우가 시절에는 뭘 해서 식량을 채취했을까? 사냥하고 모았겠지. 그걸 조금 고급 용어로 뭐라고 그랬을까? 그냥 사냥꾼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치? 수렵 채집이라고 해요. 수렵 채집, 그치? 그래서 유목 생활을 하던 정착 생활을 아직 시작하지 않고 돌아다녔죠. 그래서 수렵 채집을 하던 그 돌아다니는 그 시기에 대한 얘기인데 수렵 채집이라는 용어가 생각보다 모의고사에 자주 나온 거라세요. 이 우가우가 시절에 대한 얘기를 생각보다 자주 하시거든요. 그 참고하시고 자주 나오는 소재이니만큼 좀 알아는 누구세요? 4번이었어요. 4번. 하셨어요? 4번. 그치? 자, 시간을 조금 줄게요. 그럼 지난번이랑 똑같이 한 3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뭐 할 거야 이제부터? 개념의 이름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써보시고 모르기 받은 친구들은 개념 이름 쓰기 좀 힘들 거예요. 부분 분석해보세요. 내가 다 틀려도 되니까 주어 동사만큼이라도 맞겠다라는 생각으로 주어 동사라도 잡아주세요. 머리가 아팠어요? 속이 안 좋은 거야 뭐야? 몰라요? 뭐 잘못 먹었어? 요즘 독감이 약간 장염처럼 오기도 한데 그러니까 너무 심한 것 같으면 독감 검사 하러 가봐. 주어 동사는 잡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내기가 있으니까 주어 동사 잡기 훨씬 편하지. 이거를 이렇게 펴놓고 봅시다. 이걸 어쨌든 안 보는 건 아닐 거니까 4번 문제를 있잖아. 4번은 그렇지. 같이 펴놓고 이거 보는 거. 오케이? 네. 선생님 그 1에 한 번만 풀어주세요. 1로 해요? 저번 시간 그건 아닌데? 누구 뽑아줘야 되나? 저? 누구? 여기서
못하는 거 안 해와서 하고 하라고 하던데. 내 여기서 한국에 그게 안 열려 글표가. 그래요? 응. 뭐지? 6번만 몇 번인지 모르겠어. 해야 돼서 제가 6번 있는 페이지만 출력할게요. 다 했니? 아직 좀 시간 더 있어요. 자신감 갖고 찾아봅시다. 원빈아, 막막해도 주어는 찾아. 주어는 찾을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해서 다 모든 걸 때려칠 수는 없어. 컨디션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알겠지? 주어 동사는 찾아봐. 주어 동사. 이거 해석까지 다 있으니까. 한 명씩 시키고 싶은데 시키면 경기 일으킬 것 같아서 오늘도 진짜 즐거운 원맨쇼를 하겠죠.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범주도 찾으세요. 김범주씨 영상을 보고 계시죠? 찾으세요. 중간에 헛소리를 해서 범주가 영상을 똑바로 들었나 2배속으로 들었나 확인할 수 있는 멘트를 하나 넣어야겠다. 그치? 예언이랑 범주랑 원래 친했어? 중학교 때부터? 대화 중? 잘 써? 잘하고 있어? 여기 단어 빼고. 윤경아, 모자도 쓰고 마스크도 그렇게 쓰고 오면 내가 너의 얼굴에서 인식할 수 있는 범위가 1도 없어. 마스크를 쓰거나 모자를 쓰거나 둘 중에 하나만 동시에 선택을 해줄 수 있겠니? 봐봐, 이렇게 돼 있다니까 지금. 내가 너를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네가 지금 눈을 뜨고 있는 건지 감고 있는 건지도 알 수가 없어. 그럼 내가 되게 답답할까 안 답답할까? 답답하겠지.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야, 알겠지? 모자를 썼으면 마스크는 벗어주시고 마스크를 썼으면 모자는 벗어주세요. 오케이? 해도 돼? 준비됐어? 됐어? 욕심 부리지 않고 천천히 갈게. 자, 보자. 자, 문장의 주어 누구야? 문장의 주어 뭐야? 첫 번째 문장의 주어? Hunter gatherer lifestyle이라고 해서 문장이 시작하는 명사 부분을 우리는 주어라고 할 수 있지. 그 다음에 바로 뒤에 지금 동사가 나왔어 안 나왔어? 동사가 안 나왔어. 근데 문장이 조금 힌트를 쉽게 줬어. 주어가 나온 다음에 누가 갑자기 뿅 하고 튀어나왔어? 컴마. 그래서 쉼표가 튀어나왔지. 그럼 쉼표가 나왔다는 얘기는 지 혼자 돌아다니지 않아요. 쉼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쉼표까지 이렇게 괄호로 묶으세요 라고 하는 일종의 시그널입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묶이면 되기 때문에 얘를 묶어주고 갈 거야. 그러면 저 위에 있는 라이프스타일이랑 연결된 동사는 누구게? 원래 appears 이 친구가 찾아주셔야 되고, 사실 이제 고등학생이 돼서 그냥 appear to have 뭐 여기서 recommend까지 갈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지금 안 가도록 할게요. 됐어. 자, 여기에서 첫 번째 보기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지? 이거 어려운 거 아닌데? 이거는 나와 있는 그대로니까 말해줄 수 있잖아, 그치? 이건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를 알아보기 위한 척도야. 나와 있는 그대로는 말해줄 수 있어. 첫 번째 문제 어디에 밑줄 그어져 있다고? 네, be described. 여기에 1번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었지. 그럼 우리가 1번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은 뭘까? 그렇지, 잘했어. 능동수동. 능동수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거 안에서도 1번 중에 준동사가 아니라 지금 be described라고 나와 있으면 수동태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겠다. 수동태. 그럼 수동태에서 기억을 해줘야 될 사실은 뭐예요? 수동태 모양은 일단 어떻게 생겼어? 그렇지. PP 혼자 돌아다니지 않아야 동사 자리에 쓰는 거니까 어떻게? be
BPP라는 모양이 생겼겠다. 이렇게 같이 다녀야 되겠다. 다시 뭐라고 쓰였을 때는 모양이 어떻게 나와야 돼? 수동태로 쓸 때는 BPP라고 나오셔야 돼요. 자꾸 말을 뱉어보셔야 머리에서 기억이 더 오래가고 내가 알고 있던 파편화된 지식도 하나로 뭉쳐질 수가 있어요. 다시 뭐라고? 수동태는 BPP로 쓴다. 말을 자꾸 해보셔야 돼. 자, 그리고 이 수동태를 쓸 수 있으려면 수동태가 뭐야? 능동에서 수동태 왔다 갔다 하는 친구잖아요. 그치? 능동태에서 수동태로 바꿨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어떤 자리로 보내버렸는지 개념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누구를 어떤 자리로? 그렇지, 잘하셨어요. 지금 에이스가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예. 자, 수동태를 썼다는 얘기는 뭐라고? 목적어를 목적어로 가는 목적어를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수동태 BPP 모양보다 더 잘 머릿속으로 가지고 가셔야 될 개념은 목적어를 주어로 약간 국회의원 기호처럼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를 어디로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똑같이 수동태는 뭐라고? 목적어를 주어로 다가다 등을 앞으로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또 지금 근데 이거 하고 있는 것만 기억하면 안 되고 내용을 기억해야 돼. 누구를 어디로? 목적어를 주어로. 다시 뭐라고? 목적어를 주어로.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이게 머릿속의 핵심이야. 알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 포인트가 나와. 첫 번째는 목적어가 꼭 있어야 되는 동사. 무슨 동사라고 했어 지난 시간에? 타동사라고 했어. 목적어가 있으려면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있겠지. 그러면 타동사는 수동태로 써줄 수 있는 애야 없는 애야? 있는 애야. 목적어를 들고 다니던 애니까 수동태로 바꿔 써줄 수가 있는데 목적어를 들고 올 수 없는 동사가 있었어. 그걸 무슨 동사? 자동사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럼 뒤집어서 말하면 목적어를 주어로 보내는 게 수동태랬지. 그럼 목적어가 애초에 없던 애는 보낼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수동태를 못 만들어요가 같이 기억해야 될 포인트예요. 되셨죠?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되더라. 자동사는 수동태가 왜 안 된다고? 목적어가 없으니까. 이제 좀 덥지 낮이라서 히터는 끌게요. 졸릴 것 같으니까. 자, 그래서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타동사는 수동태가 되니까 타동사에서 목적어가 살아있으면 뭐다? 능동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라는 건 앞으로 튀어나가는 수동의 관계가 성립이 돼 있는 거겠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describe, 묘사하다. 내가 묘사했어. 그럼 질문이 떠올라야 돼. 내가 묘사했어. 내가 설명했어. 뭐를 잘하셨어요, 최정이. 무엇을 떠오르지. 그럼 무엇을 들고 다니는, 무엇을 해당하는 문장 성분이 와? 무엇을 해당하는 성분? 목적어겠지. 그럼 목적어를 describe이라는 친구는 내가 설명했어, 내가 묘사했어, 내가 말했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 그러면 내가 말했어 라고 했을 때 뭐가 떠오른다고? 내가 묘사했어. 무엇을 떠오르지? 그럼 얘는 무슨 동사야? 타동사야. 목적어 들고 다니는 타동사야. 되셨죠? 그래서 describe이라는 친구가 타동사였구나. 타동사였는데 지금 뒤에 목적어가 있다 없다? 목적어가 없어요. 그지? as 명사 나와 있으면 얘는 as 형용사로 나와 있네요. 심지어 얘는 목적어가 될 수 있어 없어? 목적어가 될 수 없어요. 그치? 우리 전치사로 나온 무슨 덩어리나 한건 얘는 지금 부사로 나온 덩어리라서 그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겠지? 목적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어졌으니까 무슨 형태가 맞다? 수동의 형태가 맞다. BPP가 맞다. 이렇게 가셔야 해요. 됐습니까? 학교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변형이 됐어요. 이게 해당하는 시험 범위에 들어갔는데 어떤 문제로 또 변형이 돼서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럼 이거 만약에 PR에다가 밑줄이 그어져 있었으면 저거는 뭐라고 설명해야 돼? 왜 appears가 맞아? 얘가 무슨 자리라 그랬어? appears 아까 뭐로 쓰인다 했어? 문장 성분. 동사 자리라 그랬지. 그럼 동사 자리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동사는 누굴 보고 확인해야 돼? 주어 보고 확인해야겠지. 주어가 누구야? hunter gatherer lifestyle이라고 해서 단수야 복수야? 단수야. 그치? 단수가 나왔으니까 단수로 스위치를 한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괄호를 똑바로 안 치면 누구한테 눈이 가게 돼?
human beings라고 하는 명사의 눈이 갈 수 있겠지. 그래서 중요한 거. 고등학교 어법 문제를 푸실 때 중요한 건 내가 괄호를 똑바로 칠 수 있냐 없냐가 생각보다 문제의 정답률을 많이 올려줘요. 다시 어법 문제를 치려면 구문 분석을 하면서 뭘 잘해야 된다고? 괄호를 똑바로 쳐주라고. 괄호가 시작했다, 괄호가 끝났다. 그거를 컴마가 없더라도 수식하는 부분을 내가 알아서 찾아서 해줘야 되는데 방금 이 지문은 애초에 지금 컴마를 줬어 안 줬어? 컴마를 줬지. 그러면 좀 더 쉽게 가자. 내가 설명해 줄게 라고 지문이 접근을 해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니? 되셨어요? 그래서 컴마 나와 있으니까 지문의 내용이 훨씬 쉬운 거다. 이렇게 인식하셔야 돼. 됐지? 내려가 봅시다. 자, 다음 지문 내려가 보시면 자, 밑줄 어디 있었어? 다음 지문 두 번째 문장에서 has에다가 밑줄을 그어져 있었지. 그럼 얘는 포인트가 뭐예요? 어떤 개념이 필요해요? 그렇지, 좋아요. 수일치가 필요해요. 단골이야. 고등학교 어법 문제에서 수일치 안 나오지 않아. 진짜 단골이야. 정말 많이 쓰여. 알겠지? 구조가 조금만 틀어지더라도 니네가 주어 동사를 못 찾을 수 있는 구조가 많기 때문에 수일치 문제 정말 많이 나와요. 정말 많이 쓰이는 단골이에요. 알겠지? 다시 수일치를 우리가 문제 풀어야 되면 뭘 확인해야 된다고? 누구랑 누구? 주어랑 동사의 관계를 확인해야 된다고. 다시 뭘 확인할 때는 뭘 확인해달라고? 수일치 문제를 풀 때는 주어 동사의 관계를 찾을 것이다. 다시 뭐라 그랬죠? 괜찮겠어요? 아주 안 되니까 괜찮겠어요? 아닌 것 같지? 들리게 해주세요. 수아는 괜찮아요? 수아는 아프다고 했으니까 원빈이 너희 컨디션 안 좋다고 했으니까 나머지는 그냥 자꾸 이렇게 치는구만.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섭할 거예요. 안 들리지? 그치? 얼굴밖에 안 보이지? 큰 소리로 합시다. 큰 소리로 알겠죠? 자꾸 이게 서로 상호 관계야. 상호 관계인데 자꾸 여기가 작아지면 점점 작아질 거예요. 알겠죠? 자, 다시 뭘 확인할 때 어떤 관계인 거 살피라 그랬어요? 그렇지. 수일치 확인할 때는 주어 동사 관계 살펴달라. 주어 동사 찾으려면 당연히 이 문장이 뭘 해야겠어? 구문 분석해야겠지. 그게 기본값이야. 그럼 구문 분석해 봅시다. 주어. examination. 이거 어쩌고저쩌고 하지 말고 examination. 얘가 주어겠지. 그럼 이 핵심적인 명사가 나오고 of가 품사가 뭐야? 전치사야. 전치사 뒤에 뭐 나와? 명사 나와. 근데 휴먼에서 끝나면 돼, 안 돼? remains까지가 명사예요. remains까지가. 됐지? 그래서 human remained. 그러면 이제 단어를 똑바로 외웠어야 되는 게 어디서 나와? 여기 remain에서 나와. 니네 remain을 원래 품사 뭐로 알고 있어요? 동사로 알고 있지. 뭐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외웠었잖아. 근데 여기에서의 remain은 지금 뭐로 쓰인 거야? 품사 뭐라고? 명사로 쓰인 거야. 명사로 쓰였을 때의 뜻은? 유물, 유적, 뭐 잔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학원에서 단어 시험을 볼 때 한 단어에 품사가 여러 개 있으면 그 품사별로 뜻을 쓰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되셨어요? 자, 그래서 인간들의 어떤 유적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고 그게 동사가 있나 살펴봤더니 누가 있어 얘들아? from이라는 어떤 품사? 전치사 있으니까 뭐 나올 거야? 명사 나올 거야. 그래서 누가 있어 물어보면 전명부가 있어요 라고 답해줄 수 있겠지? 그러면 from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society까지 뭐 해주시면 돼요? 바로 주시면 돼요. 그러면 드디어 딴딴 나왔어요. 빈칸의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 밑줄 그어진 자리가 무슨 자리야? 동사 자리야. 그래서 has suggested,까지가 동사예요. 그럼 여기서 수일치해야 될 대상은 앞에 있는 society야, 저 앞에 있는 examination이야. examination이야. 그럼 examination 지금 단수하고 있어요. 단수지. 그러니까 has가 맞아 틀려. 맞는 거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지문에서 내가 괄호를 여기서부터 여기를 안 쳤어. 그럼 얘랑 수일치 할 수 있어 없어? 없겠지. 그게 핵심 포인트야. 내가 괄호를 똑바로 쳐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괄호 쳐서 이렇게 수일치해서 단수 동사. 수일치는 구문 분석 반드시 해서 주어 동사 파악. 이게 핵심입니다. 그치? 지난 시간에 얘기한 번 했던 것 같은데 표정을 밝게
밝게 하면 잠이 깨요. 그치? 표정 밝게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문제는 아니기는 한데 그냥 질문을 한 거야. 여기 나와 있는 대세 역할은 뭐게? 아, 우리 호영이 오마중 3대 쌤이 지겹게 호영이만 보면 대세를 물어봤었는데 기억나, 호영아? 나만 기억나지? 또 나만 진심이지, 그치? 나만 작년에 내가 그렇게 너를 괴롭혔는데 또 나만 진심이야, 그치? 거의 뭐 전 여친 멘트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대세 역할은 뭘까, 얘들아? 명사절 접속사예요. 접속사니까 뒤에 있는 걸 대체해서 쓸 수 있어, 없어? 접속사니까 뒤에 있는 단어 대신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접속사의 역할은 뭐야? 이어주는 거.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걸 대신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게 없어지는 빠지는 구조가 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뒤에 무슨 구조? 완전 구조 나와요. 됐습니까? 되셨어요?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 잘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분사로서 삽입되어 있는 거 처리됐고 병렬 연결 동사 to 동사 one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겠다. 됐어?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 내려보도록 할 건데 3번 지문이 조금 길어요, 문장이. 그래서 지문을 내려보도록 합시다. 자, 3번 문장 여기도 밑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 3번 문장에서는 밑줄이 어디 있었지, 얘들아? 왓에 있었어. 근데 모내기로 들어가 있어서 왓이 없어져 버렸어, 그치? 어디에요? 이 자리가 왓으로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되셨어요? 자, 그러면 3번에서 설명을 물어볼게. 3번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사실 왓의 밑줄이 그어져 있었잖아. 왓절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두 가지 정보를 항상 기억해서 말을 해주셔야 돼요. 그치? 몇 가지 정보라고? 두 가지 정보라고 했어. 두 가지. 첫 번째, G가 어떤? 불완전한 무슨 절? 명사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뭐가 어쨌다고? 뒤가 불완전한 명사절이라고 할 겁니다. 다시 처음부터 갈게요. 왓절은 뒤가 불완전한 명사절. 시작! 반복해, 반복. 집에 가서 복습 안 하게 되잖아. 여기서 그냥 끝내고 가면 되지, 그치? 자, 계속. 계속 반복. 자, 5번 쉬지 않고 반복 시작. 왜 하다가 마냐? 왜 하다가 말아? 그나마 정우영 목소리는 낮아가지고 티라도 나요. 그러니까 안 하면 약간 바로 걸려버려가지고 이제 조용히 울며 겨자 먹기로 하고 있는 나머지 여성 여러분들 이러고 계시면 안 는다니까. 집에 가서 안 하게 되잖아. 솔직히 마음은 하원할 때까지는 그래도 조금 가질 수 있어. 아, 근데 오늘은 복습해봐야지. 오늘은 그래도 집에 가서 영어 공부 좀 해봐야지. 아니면 내일 영어 공부 해야지.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실천으로 옮겨져 안 옮겨져? 안 옮겨지잖아. 그러면 적어도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시켜줄 때는 쪽팔려 하거나 귀찮아하지 말고 이 시간 내에 시키는 것들은 가져가셔야 돼요. 생각보다 입술 근육을 움직여서 무언가 말을 해본 경험은 오래가. 뭔가 그거 뭐였더라 하고 달싹거리다가 이렇게 뿅 하고 떠오르는 순간들이 나올 거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선생님 자꾸 입술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거 수업 시간에 지금 귀찮아서 안 따라 말하시면 나중에 또 후회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셔야 돼요, 지금. 알겠지? 다시 그런 의미에서 뭐라고? 잘하셨어요. 왓절은 뒤가 불완전한 명사절. 그럼 뒤가 불완전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렇지, 좋아요. 지난 시간에 했어. 이거 봐봐, 지금 복습 됐어, 안 됐어? 안 됐잖아. 이거 지난 시간에 한 거 같은데 지난 시간 1번 보기가 관계대명사여가지고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같아. 복습이랑 같이 계속 반복적인 내용 나오니까 말을 하셔야 돼. 다시 뒤가 불완전하다고 했는데 불완전하다는 게 뭐라 그랬지? 명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거라고 했어요. 문장 성분 그냥 주어가 없어요 막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라고 했어.
명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라고 했었지?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의 목적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치?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의 목적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앞부분은 사실은 선생님이 혼자 폭주기관차처럼 달려나가자면 이렇게 달려나갈 수가 있는데 쭉쭉 확인을 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좀 해주시고요. 아이고, 하나만 찍으면 돼. 그리고 분사 건문.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는 지금 문제가 필요한 부분은 아니라서 그냥 이렇게 그냥 빠르게 스킵할게. 보면서 궁금한 친구들은 좀 체크해놓고 질문하고 싶으면 다시 사진 찍어서 질문하세요.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본격적인 빈칸으로 넘어가실 텐데요. 자, cultivating fields. 얘가 지금 문장에 뭐야? 주어야. 동사는 was hard work. 뭐겠지? 목적어가 나오기에는 was가 무슨 동사? 비동사지. ABC로 기억하면 돼. 비동사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C가 나온다. BC 요걸 놓고 기억하면 돼. B 다음에 O가 나오진 않잖아. 알파벳이. 그래서 B 다음에 O가 아니라 BC 카드 이걸로 기억해도 되고 알파벳 ABC 이걸로 기억하셔도 되고 비동사 뒤에 무조건 C를 얘기해 주셔야지 목적어 얘기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보어가 나오는 것까지 여기까지도 되게 쉬웠어. 그치? 자, 그 다음에 나갔던 end가 있지. 접속사에 무슨 처리할 거야? 접속사에 세번 처리할 거야. 접속사에 세번 처리를 하고 이제 본격적인 문장이 나와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왓절이하는 아까 뭐가 돼야 된다 그랬어 얘들아? 불완전해야 된댔지. 왓절이하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이제 뭐 해보면 돼? 구문 분석을 해봐야 알 수가 있겠지. 그럼 왓절 이후에 구문 분석을 일단 해주시면 뭐라고 할 수 있어? 누가 뭐야? 에피데믹 disease가 주어겠지. 명사니까 얘가 주어겠지. 됐어요? 그럼 동사는 누구야? took가 동사, root는 목적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럼 주어 동사 목적어라고 해서 지금 있을 게 다 있어 없어? 있어. 얘가 몇 형식이야? 3형식 있을 거 다 있어요. 그치? 그럼 얘는 무슨 구조라고 할 수 있어? 완전 구조라고 할 수 있어. 되셨어요? 완전 구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그럼 완전 구조면 what을 쓸 수 있어 없어? what을 지금 쓸 수가 없어. 완전 구조가 나와서 이 자리를 대실 뽑는데 그럼 무슨 대시라고 할 수 있는지 혹시 맞출 수 있는 사람? 틀려도 되니까. 저 무슨 대시래? 접속사. 명사절 접속사? 사실 얘는 짝꿍이 있어요. 얘 혼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저 대시랑 짝꿍으로 얘가 있어요. 그럼 이거 무슨 구문인지 아는 사람? 맞아요. 잘하셨어요. 강조 구문이에요. 4번이 아니라 3번에 it be that 강조 구문이다 라고 해줄 수가 있어. it be that 강조 구문이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it과 be가 약간 대괄호의 꺽쇠의 시작이야. 그리고 이 대시라고 하는 부분이 대괄호 꺽쇠에 닿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대괄호로 쳐서 이 가운데 있는 게 뭐 하다는 거야? 중요해요 라고 강조를 해주는 효과가 있지. 됐어? 그래서 이렇게 원래 문장에서 있어야 되는 애를 빼서 이렇게 써주는 게 강조 구문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문장을 가지고 원래 문장의 형태는 어땠을지 우리 한번 같이 써보도록 하자. 원래 그냥 문장은 문장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로 뿌리를 내렸어요. 퍼졌어요. 어디에서? Farming village, 농경사회에서. 농경사회에서. 수렵채집 생활에서 농경생활로, 유목생활에서 정착생활로 이동을 해왔잖아. 우리 우가우가 원시인들은. 그치? 그래서 이동을 해왔는데 epidemic disease라고 하는 전염병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이 농경사회에서 처음 퍼졌다라고 하는 그냥 이건 평범한 문장이야. 이 평범한 문장인데 이 지문에서 사실 얘가 강조하고 싶은 거야. 강조. 어디에서 어디로 넘어갔다 했어? 수렵채집에서 농경으로 넘어갔다 했지. 그러니까 얘가 사실 중요해. 그냥 이렇게 쓰면 중요한 정보가 보여 안 보여? 우리 그냥 평소에 쓰는 문장이니까 잘 안 보이지. 근데 나는 얘가 너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서 쓰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썼냐면 이 지문을 이렇게 써준 거예요. 이렇게 써준 거예요. 나는 얘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 라고 해서 it, be, that 사이에 끼워서 써주는 구문이 바로 강조. 문장에서 자체적인 괄호를 만들어준 거야. 나 이것 좀 봐줘. 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라고 하는 부분을 뿅 하고 보여주는 구문이 강조 구문이에요. 됐니? 자, 근데 in a farming village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얘는 어떤 정보에 대한 얘기야? 마을이라고 했으니까 방법이야? 시간이야? 시간도 아니고 방법도 아닌 것 같아. 그치? 이유야? 아니야. 뭐라고 할 수 있어? 장소라고 할 수가 있겠지. 아, 그러면 이 삐개 사이엔 누구를 강조할 수 있어? 장소를 알려주는 부사나 부사구를 강조할 수 있다. 됐어요? 장소를 알려주는 부사나 부사구를 강조하면 뒤에가 무슨 구조야? 완전 구조. 주어 동사 목적어 지금 있을 거 다 있어 없어? 있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거 장소 말고도 사실 하나 더 있어요. 시간을 알려주는 부사나 부사구도 강조를 해서 완전 구조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얘를 만약에 글을 쓴 사람이 이 문장을 쓸 건데 누구를 강조해서 쓰고 싶냐면 이 epidemic disease라고 하는 애를 강조해서 쓰고 싶었어. 나는 전염병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 중요해 라고 생각을 했다 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문장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It was epidemic disease that caused roots in farming village. 이렇게 써줄 수도 있어. 됐어? 그러면 it이랑 be 사이에, it, be, that 사이에 누구를 강조해서 썼어? 지금 주어를 강조해서 쓴 거지. 그럼 주어를 원래 있던 문장에서 주어를 평하고 뽑아갔으니까 그 뒷문장에 주어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되셨어요? 그래서 입비대 사이에 주어를 강조해서 쓰면 대절 이후 구조가 무슨 구조가 돼? 불완전 구조가 되는 거야. 근데 주어 말고도 누구들 강조해서 쓸 수 있어? 목적어도 강조해서 쓸 수 있어. 근데 목적어를 강조해서 쓸 경우에도 뒤에가 무슨 구조가 돼? 불완전 구조가 돼. 이게 강조 구문이에요. 이거 오늘 숙제에 있어요. 이거 오늘 개념 숙제에 있거든. 앞부분 그거 랭크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 거기에 선생님이 넣어놨거든요. 풀어보셔야 돼. 이거 좀 어려웠던 친구들은 잘 풀어봐야 돼. 이거 여기까지 원래 알고 있던 친구는 원래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면 얘가 강조한 개념이 부사면 이 that을 where로 바꿨을 수 있고 강조한 개념이 시간이면 that을 when으로 바꿨을 수 있고 주어를 강조했을 때는 얘를 사람이면 주어나 목적어 했을 때 얘네가 사람이면 수로 바꿔 쓰고 사물이면 위치로 바꿔 쓰고 그래서 that의 모양도 고정된 게 아니라 that의 모양도 바꿔서 사실은 써줄 수가 있다까지가 원래 중학교 때 알고 있던 친구들은 같이 정리하셔야 돼요. 근데 나는 저게 너무 힘들어요. 처음 배우는 것 같아요. 이삐대 강조구문. 그러면 지금 이삐대 강조구문 여기까지만이라도 머릿속에 잘 넣어놓으셔야 된다. 됐습니까? 됐어 안 됐어? 되셨어요? 오케이 좋아. 자 그럼 4번 넘어가 봅시다. 정신 차리시고. 자 4번은 어디에 밑줄 그어져 있어 얘들아? 그렇지. undoubtedly. 너 어디에 밑줄 그어져 있는 거야? 부사에 밑줄 그어져. 부사의 역할은 뭐야 얘들아? 형용사, 동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 수식. 그치?
주어져 있다는 것은 이 문장에서 저 부사가 적절하게 쓰였느냐 요거를 좀 잘 봐주셔야 되겠죠. 됐어? 그럼 그 문장에 지금 부분 분석을 해보시면 이건 좀 어려울 거예요.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양보절. 아이고 잠들다. 얘가 주어고 지금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고 여기가 ADM으로 넘어가는 부분이겠다. 됐어? 자 그래서 저기를 갖다 버리고 주어는 누구야 그럼 이 문장에? 어려운 거 빼고 이제 쉬운 거. 이 부분 문장 쉬우니까. 주어 누구야? 네, 디벨롭먼트 얘가 주어예요. 근데 ADM으로 가르칠 수 있겠지. 됐어? 자 그래서 이 주어 동사는 누구예요? 리즈 얘가 동사가 되겠지. 혹은 그냥 여기까지만 동사로 이렇게 처리하셔도 돼요. 됐지? 여기까지만 동사로 처리하고 이거는 전문으로 처리를 하셔도 됩니다. 되셨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밑줄 undoubtedly라고 하는 저 친구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 그렇지 잘하셨어요. 좋았어요. 나 여기에서 누구라고? 부사로서 동사를 수식합니다. 동사를 수식할 수 있는 분사 누구야? 부사잖아, 그치? 우리 아까 정리했지? 동사를 수식할 수 있는 분사 부사이기 때문에 쟤는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라고 처리하시면 되겠죠. 아 그러면 누군가를 수식해줄 수 있는 분사는 사실 부사밖에 없나? 또 있던 것 같아. 한 놈이 더 있지. 누구야? 형용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형용사의 역할도 한 번만 정리를 해보자면 형용사는 뭘 할 수 있어요? 명사를 수식하면 또 보호 역할까지. 너무 많이 컸어요 진짜. 예. 처음 봤을 때의 모습이 생각이 안 나시오야. 우리 처음 봤을 때는 진짜 다 힘들었었는데 이제 너무 익숙하게 나오지.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좀 일찍 만나서 너무 다행이에요. 그치? 나머지 친구들도 여기에서 빨리 시간을 쌓아가지고 빨리빨리 대답이 나와야 돼. 진짜 많이 발전한 친구예요. 난 너무 뿌듯해요. 얼굴 볼 때마다 막 갑자기 막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른 느낌 지호한테서 좀 받고 있어요. 인상 쓰지 마세요. 예. 자, 좋아요. 여기까지. 자, 이거 하고 싶은데 하면 뭐 하지 말까? 할까? 요거 혹시 세 단어로 바꿔 써주세요 하면 뭐라고 쓸지 아는 사람. 자, 한번 안국과에서 서술형으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 1학년 애들한테. 뭐게? 몰라도 돼요. 예. 시험범위 나중에 들어가면 그때 알려줄게. 미리 그냥 답만 알려주고 가면 no, never, what 이렇게 쓰였어. no matter what 한 단어로 바꾸면 whatever 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쓸 수가 있더라. 됐습니까? 마지막 5번. 자, 5번 어디에 일줄 그어져 있었어? 오프닝에 그어져 있었어. 자, 어떤 개념이 필요해요? 그렇지. 분사구문이라는 개념이 필요해요. 분사구문이란? 분사를 활용한 구문이에요 하면 망해요. 문제 아무것도 풀 수 있는 게 없어요. 분사구문이란? 부사절을 부사구로 축약한 구문이에요. 여기서 알아야 될 용어 축약이 뭐였지? 지우고 줄였어. 그치? 줄임말이라는 거. 분사구문이라는 건 원래 길게 써있던 문장을 짧게 줄여서 썼다는 말이에요. 됐어? 그럼 여기서 또 알아야 될 포인트. 누구를 누구로 줄였대? 절을 구로 줄였대. 그럼 절이 뭐고 구가 뭔지를 알아야 이 개념을 가져가겠지. 절이 뭐야? 주어 동사의 관계가 있는 거. 문장이 쭉 나열될 때 주어 동사의 관계가 있는 거고요. 구는 두 개 이상의 단어인데 주어 동사의 관계가 없어지는 걸로 가는 거야. 원래 접주동 블라블라 접속사 주어 동사 해서 문장이 쭉 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게 정상인데
거기에서 이제 문장이 너무 길어지고 똑같은 정보가 계속 반복적으로 쓰이니까 거추장스러워요, 지겨워요 라고 해서 쓸데없는 거 혹은 반복적인 정보들은 지워버리고 핵심 정보만 남겨놓는 거, 그게 바로 분사구문을 쓰는 거거든요. 됐습니까? 자, 이거는 분사구문에 대한 기본 원리고, 자, 어쨌든 이탈리가 분사구문이 맞냐 틀렸냐를 가려면 얘가 부사로서 쓰였느냐 안 쓰였느냐를 알아봐야 되잖아, 그치? 그럼 앞문장을 뭘 해봐야 돼? 구문 분석을 해봐야지. 자, 그래서 구문 분석을 해보시면 주어는 this period, 동사는 좋아요, was야. 그럼 사이 컴마로 아주 친절하게 뭐 해줬어요? 뭐 하라고 알려줬어요? 바로치라고 알려줬죠. 바로치. 됐습니까? 자, 그리고 뒤에 나와있는 비동사 뒤에 보어까지. 이렇게 되면 문장에서 쓰여야 될 성분들 지금 다 쓰였어 안 쓰였어? 다 쓰였지. 그러니까 이제는 끼워 넣으려면 어떤 분사밖에 못 들어가? 부사밖에 못 들어가. 그렇지. 그래서 분사구문이 쓰인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저기서는 분사구문이라는 걸 알기 위한 원론적인 설명이었고,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얘가 맞았냐 틀렸냐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건 결국 오프닝이 맞았냐 틀렸냐를 봐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결국 모양은 뭐가 넘어가? ing가 맞냐? pp가 맞냐? ing가 맞냐 pp가 맞냐로 따져줄 건데, 오프는 무슨 동사? 타동사. 좋아요. 이제 얘기가 좀 나오네요. 좋아요, 좋아요. 오프는 무슨 동사라고? 타동사라고. 타동사는 뒤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고. 그럼 이 문장에 지금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목적어 있어요. 누구예요? The way라는 목적어가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살아있네요. 그러면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 됐니? 목적어가 있으면 운동. 됐습니까? 그래서 목적어가 잘 살아있는 구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궁금하시면 이렇게 전면구에서 얘도 분사구문이에요. 이렇게 넘어가 주시면 되겠다.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되셨어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스톤 에이지. 얘가 뭐야? 하쿠라고요? 스톤에이지가 뭐야? 돌방치 떠오르지? 석기시대예요. 석기시대. 석기시대인데 뉴 스톤에이지래. 그러니까 그게 뭐야? 신석기시대야.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할 때 그 신석기시대. 알겠지? 됐어? 신석기가 그거 아니야? 돌 가는 거. 맞지? 구석기는 그 돌 찍어서 그냥 뗀석기 시대고, 신석기로 넘어가면 돌 이제 가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 무슨 반달 무슨 돌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구멍 두 개 이렇게 뚫려 있어가지고 그 아마 밧줄로 엮어가지고 이렇게 썼을 것이다. 막 이거 아니야? 이런 맞는지 아닌지를 좀 니네는 알아야 되잖아. 나 때는 까방권이 있었어. 얘들아. 나의 세대는 니네 세대랑 나의 세대가 다른 게, 나의 세대는 이과생들은 한국사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교과과정에 역사가 없었단 말이야, 우리는. 그래서 약간 무식한 사람이 되더라도 저런 상식이 없어도 그냥 약간 이과생이었어? 오케이 라고 해서 그냥 무식한 거에 대한 까방권이 있었는데, 니들은 아니잖아. 니들은 다 해야 되잖아. 맞아, 아니야? 맞지? 예, 그래요. 자, 4번 여기까지 됐고, 오늘은 9번 지문으로 가볼 거야. 순서 문제가 리스닝가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9번으로 바로 스킵해서 가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9번을 해볼 건데, 9번은 순서 문제의 근거를 잡아보세요. 근거를 잡아보세요. 그리고 모내기 받은 친구들도 모내기 바로 보지 말고 문제를 보고 한번 근거를 잡아보는데, 해석이 너무 걸려요. 그러면 해석만 힌트를 좀 받아보세요. 무슨 말인지 했어? 9번 순서 삽입. 순서 삽입까지. 시작. 3분 줄게요.
25, 26년 선물로 보려나? 그러면 시험법에 1과 2과랑 3월 모의고사 알아야지. 근데 26년 선물만 보지는 않겠지? 25년, 26년 선물 이렇게 보면서 하려나? 모르겠네. 쌤 왔다 갔다 하면서 똑바로 하고 있는지 감시 안 해도 되지. 해보고 있지. 뭐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잠깐 앉아있는데 빨리빨리 해보십시오. 수정이 다 했어? 영어로 가도 돼? 단계의도 끝? 거기만 밑으로 그으면 어떡해요. 어떤 단어가 어떤 단어를 되는지 예를 들면 이런 문제는 베이 같은 거 있지. 대명사 these birds. 그러면 새는 샌데 무슨 새인지 모르겠다. 여기서 새가 두 종류가 나왔다는 거 인지했어? 그러면 그 첫 번째 A에 대한 새 그룹이 있고 B에 대한 새 그룹이 있지. 그걸 나눠서 이 각각 그 대명사들이 A에 대한 얘기지 B에 대한 얘기지 적어야지. 그럼 좀 쓸 수 있겠지. 해봐. 보자. 마이너스 플러스 요걸로 갔구나. 요걸로 가도 돼. 요걸로 가도 되는데 여기에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대명사가 지금 너무 대놓고 힌트를 주고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새가 두 그룹인 건 알겠지? A 그룹, B 그룹. 그래서 그 대명사가 A 그룹 얘기인지 B 그룹 얘기인지 알겠지? 또 다 했니? 에이씨. 이거 지금 새가 몇 개의 그룹으로 나와 있어? 그래. 그럼 A 그룹 세 얘기랑 B 그룹 세 얘기가 있지. 잘 와봐. 자, 근거가 너무 막막한 친구들은 다시 힌트를 주면 지금 9번 질문은 새가 나오고 있어. 새. 찍찍이, 그지? 찍찍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새가 몇 가지 그룹으로 그룹핑이 돼 있어? 두 가지로 그룹핑이 돼 있어. 두 종류의 새가 있어요. 두 종류의 새. 그러면 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새가 A 그룹의 새가 있고 B 그룹의 새가 있어야 그걸 잡아주세요. 그걸 잡아주세요. 힌트 다시 줬어. 빨리 다시 잡아봐. 다 있냐 얘들아? 아직? (2분만) 더 줄게. 얼른 해봐. 막막하더라도 자꾸 자기 생각으로 잘 잡아가 보셔야 돼요. 최대한 해석에 도움 없이 해보시면 베스트. 근데 너무 막막하고 손도 못 대겠어요. 그러면 모내기 받은 것 좀 도움 빌려보셔도 돼요. 근데 최대한 지금 순서 문제는 지문이 그렇게 어려웠던 지문이 아니라서 모내기 도움보다는 그냥 지문 내에서 좀 찾아보시면 더 좋겠어요. 제 바람은. 화장실 갔다 오고 싶은 사람 지금 갔다 오시고, 지금 한번 갔다 오시고, 물 마실 사람 지금 갔다 오시고, 지금 한번 빨리 갔다 오시고, 예, 갔다 오십시오. 오, 뭐야, 이클립스가 보라색도 나왔어?
GS 여기 GS? 다른 GS야? 알았어 고마워. 아니 나 그만 나왔을 때 좋아했거든. 그 무슨 노란색에 배맛이라고 해야 되나? 그 연한 노란색에 무슨 색깔 두 개 섞여 있는 거 있거든. 평소 이클립스랑 좀 다르고 이렇게 약간 혓바닥 클리션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약간 콩 들어가 있는 그 이클립스 있거든. 그거 맛있더라고. 청량해서 좋았는데. 근데 어제 이거 저동구애한테 내가 사탕을 삥을 뜯었단 말이야? 이 사탕이 괜찮아. 이 사탕 뭔지 아니? 이름 뭔지 아는 사람? 되게 찌까만 돌사탕 같은데 먹으면 약간 화한 맛이 나더라고. 근데 맛있더라 이거. 이름 알아? 이게 약간 색깔도 되게 다양하고 막 뭉텅이로 있던데 막 거기 나도 하나만 그랬더니 여러 개 드세요 하고 뭉텅이 이렇게 집어서 나한테 줘가지고 어제부터 야간되면 까먹고 있거든? 이거 이름 아는 사람? 아 학교에서 만드는 거야? 아니 나도 이거 괜찮아가지고 가끔 저렴하면 나도 이거 사놓고 이거 뭉탱이로 사놓을까 생각을 했거든. 그거 몰라? 약간 유행. 아 요즘 유행이야 이게? 많이 먹다. 아 많이 먹어. 근데 약간 이거 일본어인지 중국어인지 물을 일본어다. 일본 거 같아 이거. 일본어 써있네. 그럼 한국에서 못 구하나? 아니, 쿠팡에서 시키는 거. 아 쿠팡을 시키면 와. 아 그럼 이거를 사진을 찍어서 검색을 GPT한테 물어보면 GPT가 알려줄까? 그냥 과일 사탕이나 과일 사탕? 쿠팡에서 나오잖아. 그래? 약간 최신 문물에 힘을 들여야 되니까 지호가 있을 때 한번 불러봐야지. 과일 사탕? 아니 저도 이름 모르겠는데. 나도 몰라. 아 일본 과일 사탕. 추 아니고 샤 뭐? 샤오커우라 일본 무설탕이래 심지어. 맛이 이렇게 더 많았네. 아 사야지. 오케이. 이거 맛있다. 이거 사면 나눠줄게. 알겠지? 이거 맛있더라. 아 이건 뭐야? 일본이 뭐가 과일 사탕이 유명한 게 맞나 보네. 나 그거 먹어보고 싶었는데 일본에서 판다는 그 토마토 사탕 알아? 왜 표정이 이렇게 안 좋아져 왜? 일본 토마토 사탕 처음 들어보니? 그거 맛있다는데. 그지? 들어봤지 맛있다고. 나도 이거 토마토 사탕 들어봤단 말이야. 맞아 이렇게 생겼대. 근데 이게 소금 사탕이라는 게 이게 되게 맛있대. 아니야? 왜 나도 알려줘. 민경이랑 이현이 뭔데? 맛없더라고? 아 그래? 이게 좀 개인이 좀 타니? 이게 선호도가 좀 있니? 아니 난 궁금. 아니 GS에서도 팔아? 아 그래? 아, 나만 좀 또 문명과 동떨어져 있는 그런 할머니구나. 오케이. 약간 내가 문명에 동떨어져 있으면 좀 문명을 알려줘. 선생님 요즘은 이런 게 유행이에요. 이런 거 좀 알려주면 참 좋겠어. 궁금한데? 뭐라고? 집에 있다고? 아니요. 집에 있으면 나가서 갖다 줘. 없는데요. 없어요? 알았어요. 해볼까? 샤오퍼. 아니 봤어. 아니 검색해놨으니까 샤. 이미 안 외워진다. 그래 그럴 수 있어. 샤. 가봅시다. 쉬운 거 할게요. 자 얘는 그 지문이 좀 필요해서 보내기 전에 지문을 먼저 좀 갖다가 오자. 자 보기문을 먼저 좀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치? 문장 삽입이었으니까 보기문에서 어떤 정보를 캐치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잘 봐보도록 합시다. 지문이 사실 근거가 너무 명확한 지문이었어. By comparison이라고 해서 연결사도 들어가 있지. 얘는 무슨 뜻이야? 대조적으로. 그럼 대조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지? A 대 B의 싸움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내가 갈라주겠다. A는 이래요. 반대로 B는 이래요. 여성은 이래요. 반대로 남성은 이래요. 유럽인은 이래요. 동양인은 이래요. 노인은 이래요. 반면에 청년은 이래요. 이런 얘기하고자 하는 거겠지. 되셨어요? 자 그래서 반대로 새들인데 어떤 새들이에요? The longest childhood. 긴 유년기를 가지고 있는.
새끼 시절이 길었던 새들이야.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이 새들에 대한 얘기를 같은 말로 다시 해주고 있어. 그 유년기가 길다라는 얘기를 다시 설명을 해주면 뭐냐? They migrate with their parents. 뭐 해본 새들이야? 부모와 함께 이주를 해본 경험이 있는 새들이야. 부모와 함께 이주를 해본 그 새들이 tend to have the most efficient migration routes. 뭐 한대요? 가장 효율적인 이주 경로를 찾는 경향이 있더라.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기문에서 잡아야 될 것. 유년기가 존재하던 새들은 다시 말해서 부모와 함께 이주를 한 경험이 있는 새들이죠. 효율적인 경로를 탐색하더라. 효율적인 경로를 갖더라. 그리고 저는 이걸로 수업을 하는 게 좀 더 편한데 여러분이 좀 수업을 따라오기 힘들 것 같으니까 그냥 오늘 펴놓고 수업해줄게. 알겠지?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으로 가보시면 Spending time as a children. 뭐로써 시간을 보내는 거? 아이 혹은 새끼로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allow 뭐 하게 해줘요? 허락하게 해줘요. 누가 뭐 하는 걸? 동물들이 learn about 학습하게 해준다는 거야. 뭐에 대해서 학습하게 해줘요? 환경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해주더라. 됐습니까?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유년기에 대한 긍정적 얘기를 해주고 있어? 부정적 얘기를 해주고 있어? 긍정적 얘기를 좀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년기라는 것은요, 환경을 학습할 수 있게 해주더라. 자, 그래서 뒤집어서 without childhood 뭐가 없으면 위랑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치? childhood 유년기가 없다면 animal must rely more fully on hardware. 어디에 의존해야 돼요? 하드웨어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하드웨어라는 게 뭐겠어? 뭘 의미하는 걸까? 하드웨어 하면 또 컴퓨터만 생각하면 안 돼. 그렇지, 뭔가 면상 같은 거 떠올릴 수도 있겠는데 신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신체. 신체는 얘네가 처음부터 뭐 하는 거야? 가지고 태어난 거지. 기존에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기존에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야. 됐어? 자,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태어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긍정적으로 해주고 있어? 부정적으로 해주고 있어? 부정적이야. 왜? Less flexible. 뭐 할 수밖에 없대? 유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더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새인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새는 어떤 새예요? 유년기가 존재하는 새들이고 두 번째 그룹에 나와 있는 새들은 유년기가 존재하지 않는 새겠지. 그럼 유년기가 존재하는 새들을 A, 유년기가 존재하지 않는 새를 B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A 그룹은 유년기가 존재함으로써 환경에서 학습을 할 수가 있었고요. B 그룹은 아이고 글씨가 오늘따라 저 세상을 가네. 토요일 힘들어요 저도. 그래도 호영이보단 잘 썼다. 유년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디에 의존을 하게 된대? 하드웨어에 의존을 하더라. 이 하드웨어에 의존을 한다는 것은 유연성이 어떻게 되더라? 떨어지더라. 됐어? 자, 그래서 이걸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무엇을 잘 파악해야 되느냐? Among migratory bird species라고 했으니까 뭘 하는 새들이야? 이주하는 새들이지. 이주를 하는, 이동 생활을 하는 새들이야. 그럼 참새는 이동 생활을 해야 해? 안 해요. 까치는? 까치가 해요? 니네 동네 까치 이주하냐? 우리 동네 까치는 맨날 깍깍깍깍 거리면서 참새랑 졸라 싸워대고 있는데 와가지고 참새랑 까마귀랑 참새 까마귀 까치 이렇게 약간 3파전이지 않냐? 비둘기 웃긴다. 4파전이다 야. 약간
가만히 있잖아. 비둘기는 이주하는 애 아니야. 그 동네에 계속 맨날 똥 뿌리는데 그냥 똑같이 맨날 똥 뿌리고 있지 않냐? 그리고 여기 후곡마을에도 저 까치들 겁나 양아치들처럼 패거리로 있는 거 혹시 못 봤니? 저기 어디야? 저 몇 단지야 저거? 일산역 앞에 몇 단지지? 2단지, 3단지. 2단지, 3단지야? 10단지 아니었어? 아, 10단지. 10단지도 있지. 그 왜 그 일산역 앞에서 이렇게 가는 공원길 있잖아. 거기 새똥 가득한 그 길 하나 있는데 그거 혹시 못 봤니? 거기 까치들 개 많이 사는 서식지 맨날 똥 싸고 가는. 근데 걔가 만약에 이주동물이었으면 거기에 그렇게 똥이 쌓일 일이 없었겠지. 왜냐면 여름에만 있던지 겨울에만 있던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럼 그 사이 씻겨 내려가지 않았을까? 근데 얘가 가만히 있는 애들이니까 여기를 지역을 거점으로 살아가는 애들이니까 맨날 똥 싸는데 똑같이 똥 싸겠지. 그래서 차에 똥을 싸요. 정말 짜증이 나요. 주차 잘못하잖아요. 똥 테러예요. 너무 킹받네요. 나 몰랐는데 새가 똥 싸잖아 차에다가. 그럼 그거 세차 꼭 해줘야 된대. 왜 그러게? 아니 냄새 나서 아니야. 부식한데. 새똥에는 그 산 성분이 있어가지고 그거 냅두면 철이 녹는데. 나 처음 알았어. 나만 처음 알았니? 그치. 그치. 왜 모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나는 새똥을 차에 그냥 냅두면 그냥 더럽다 정도로만 생각을 했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새똥이 차에 그냥 묻어있는 채로 냅두면 그게 녹슬 수가 있대. 녹이 쓴대 철에. 그래서 하지만 귀찮아서 아직도 세차 안 해요. 저희 세차는 자연이 내려주는 빗물이 해줄 거다라고 항상 믿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항상 들어. 자, 계속 가보자. 다시. 그러면 참새 혹은 까치, 비둘기 얘네는 철새 아니야? 이주 생활을 해야 돼. 안 해요. 그러면 반대로 뭐 청둥오리 막 이런 애들은 이주 생활을 하잖아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아하 여기 나와 있는 이동 생활을 하는 새들은 어쨌든 철새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근데 이 철새라는 얘기만 보고 이게 A그룹의 새인지 B그룹의 새인지 알 수 있어 없어? 유년기가 있는 애도 철새일 수 있고 없는 애도 철새일 수 있고 우리는 유년기에 대한 유무만 얘기했지 철새가 어떻다는 얘기는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철새만 보고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 자, 그 뒤에 있는 문장 갑시다. Nose. 그럼 새야 새. 새는 새야. 근데 어떤 새야? There are more. 어떻게 된 새야? More. 태어난 새잖아. Knowing. 뭐 한 채로. Knowing. 알고 있는 채. 뭘 알아요? How, when, and where to migrate. 어떻게, 언제, 어디로 이주해야 될지를 이미 뭐 한 채로? 알고 있는 채. 태어난 새.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이 새는 A그룹일까요? B그룹일까요? 그렇지. 하드웨어, 기존에 가지고 태어난, 내재되어 있는 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래서 이미 그것을 아는 채로 태어나자마자 알에서 까고 나오자마자 그 새의 본능에는 그 새의 그 뇌 속 어딘가 하드웨어에는 이미 얘가 어떤 시점에 떠나야 돼요 어디로 떠나야 돼요가 알에서 깨우고 나온 그 약간 그 눈도 못 뜨는 그 삐덩이 같은 새의 그 새끼 상태 알죠? 그 상태에서부터 이미 내재되어 있는 거야. 이미 하드웨어로 박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무슨 그룹이야? B그룹의 새야. 됐죠? 그래서 그 새에 대한 얘기를 니네가 이해를 못할까봐 다시 한번 설명을 하이픈을 통해서 해줬어요. 즉 새인데 어떤 새예요? 이동하는 새예요. 전적으로 어떤 지시사항에 따라서 그들이 태어났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시사항들, 즉 하드웨어에 맞춰진 상태 그대로 이주를 하는 새들이겠지. 그 새들은 뭐해요? Sometimes they have a very inefficient migration routes. 뭘 가지고 있어 버린대? 매우 inefficient, 효율적이지 않은 이동 경로를 선택한대.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다시 뭐예요?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로. 유년 시절에 경험이 없으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됐지? 알을 깨고 나와야 된다. 이 얘기는 되게 유명한 고전 소설에서 나왔는데 누구의 고전 소설인가? 박혁컷의, 그치, 박혁컷에서 알 까고 나온 위인이긴 한데 그거 말고 고전 소설. 새는 알을 까고 나와야 한다. 그 새의 이름은 막
시작하는 소설 대목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건데 H로 시작하는 작가죠? 이건 작가 이름이고요. 이게 작품의 이름이에요. 무엇일까요? 데미안 맞아요? 데미안의 작가는 헤르만 헤세겠죠? 됐습니까? 좀 상식적인 걸 조금만 좀 녹여서 중간중간 한기 타임으로 넣어줄게요. 그럼 그 새의 이름은 뭐였죠? 새의 이름은 아브락사스. 이렇게 나오는데 책을 안 읽어보겠죠? 예. 책을 좀 읽어보시면 참 좋겠는데 요즘은 책이 취미인 친구를 찾기가 참 힘들어서 제가 마음이 아파요. 진짜 또 깜짝 놀란 거 내가 강사 생활을 하고 와 요즘 애들 진짜 책 안 읽는구나를 느낀 게 셰익스피어를 처음 들어본 친구가 있더라. 셰익스피어가 누구예요? 를 물어본 친구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충격을 먹었어. 아니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4대 희극을 대보령을 내가 말한 것도 아니라 그냥 셰익스피어라는 작가, 극작가 유명하잖아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게 누구예요? 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인가? 막 이런 이제 약간 멘탈이 나간 적이 있었어. 자 계속 가봅시다. 자 그 다음에 these birds라고 해서 또 뭐가 나? 새가 나왔지. 그럼 이 새가 A 그룹인지 B 그룹의 새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그래서 these birds 어떤 새야? born 태어난 새야. 뭐 한 채로 태어났어? knowing 아는 채로 태어났어요. 뭘? 이주하는 방법을 이동하는 방법을 알고 태어난 새들이라고 했으니까 A야 B야? 그렇지. 이미 가지고 태어난 유년기가 있어 없어? 유년기 없는 새들이야. 그 새들은 그래서 쉽게 뭐 하지 못한대요? 적응을 못하더라. 유연성이 떨어진다. 적응력이 어떻다? 떨어진다. 즉 다시 말해서 so 그래서 when lakes dry up 뭐가 뭐 했을 때? 호수가 말라버렸을 때. 그리고 forest 원래 새들은 숲에서 살아가잖아요. 벌레도 먹고 열매도 먹고 해야 되니까. 근데 숲이 뭐가 됐을 때? farmland 농경지가 됐을 때. 즉 다시 말해 원래 새들이 쉬던 보금자리들이 어떻게 됐을 때? 없어지거나 뭔가 바뀌어서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어졌을 때 환경이 변화했을 때예요. 자 그럼 혹은 기후변화가 그 번식지를 좀 더 북쪽으로 보냈을 때 왜 지구가 더 따뜻해지고 있으니까 한 이쯤까지만 날아와도 되던 게 온도가 너무 얘들한테 높은 거야. 그러니까 좀 더 높은 곳, 좀 더 높은 곳 이렇게 올라가야겠지, 그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전체 다 뭐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야? 환경이 변화하게 됐을 때 또 these birds라고 나와요. 이 새들이야 those birds that are born 태어난 새들인데 뭘 알아요? 이주하는 방법을 아는 채로 태어난 새들. 저것만 말만 봤을 때는 되게 좋아 보이지만 지금 정말 좋은 말이야? 안 좋은 말이야. 유년기가 없었기 때문에 적응력이 떨어지는 새들 A야 B야? B. 그 B그룹의 새들은 keep flying 뭐 할 거래요? 계속 날아갈 거래요. By the old rules and maps. 오래된 규칙과 지도들에 의해서.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은유적인 오래된 규칙과 지도들은 뭐야? 그렇지. 그러니까 위에서 나왔던 단어로 똑같이 치환해서 얘기해주세요 하면 뭐야? 하드웨어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instructions.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 지시사항이라고 해줄 수도 있겠지. 그래서 똑같이 그 단어로 보시면 됐어? 이러면 여기서 이제 함의추 문제가 나오면 이제 맞출 수가 있겠지. 학교에서 지문이 변형되면 저것이 의미하는 거로 또 그 제대로 된 그 설명을 써보시오. 아니면 뭐 영작 문제로 나와서 위에 나왔던 단어를 활용해서 다시 써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위에 나왔던 키워드 하드웨어라든지 인스트럭션즈라든지 그런 단어들을 활용해서 영작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겠지.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됐어? 자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적응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자 근데 얘네랑 대조적으로 어떤 새들? 유년기가 긴, 즉 다시 말해서 부모와 함께 이주를 해본 경험이 있는 새들은 효율적 경로를 찾을 거예요 라고 해서 이제 누구에 대한 얘기가 나와? A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 역접에 친구가 나올 수가 있겠지. 반면에 라고 했으니까. 이해했어? 못했어? 이해하셨어요? 즉 다시 말해서 여기서 그럼 다시 이제 A에 대한 얘기로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아니 B에 대한 얘기로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이미 B에서 A로 바뀌었으니까 계속 이제 누구 얘기할 거야?
A 얘기를 계속해서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요새들은 A에 대한 얘기였더라. 그래서 A가 경험한 그 유년기는 그 전달을 해줄 거예요. 어떤 문화적 정보들을. 그리고 문화는 더 빠르게 진화할 수 있겠죠. 유전자보다. 그럼 유전자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야? 유전자 얘기 왜 나왔어? 예, 좋았어요. 최정이 여기서 하드웨어로 잡으셔야 돼. A가 갖는 거. 하드웨어. 내재된 채로 태어났던 거. 내 뼈에 새겨져 있는 거. 태어나면서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던 거. 본능 혹은 하드웨어 아니면 지시사항들 머릿속에 이미 존재하던 그 지시사항들 위에 나왔던 오래된 규칙이나 지도들 다 똑같은 얘기야. 이것보다는 문화가 더 빠르게 진화할 거래. 그 문화는 뭐야? 아유 얘는 B다 미안하다. 얘가 유년기가 없는 거였지? 그럼 얘는 유년기가 있는 거니까 유년기에서 내가 배운 거, 학습한 것들이 더 빠르게 전달이 될 거다. 더 좋을 거다라는 얘기겠지. 되셨어요? 그래서 유년기가 유연성을 제공해 줄 거예요. 변화하는 세상에서 지금 유년기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해요 라는 얘기를 전달해 주고자 하는 거겠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한 문제만 더 합시다. 한 문제만 더. 5번 할까 6번 할까? 할래 6번 할래 얘기를 해 얘가. 5번 할래 6번 할래 1번은 다 맞았을 거 아니야 그치? 1번은 쉬웠잖아. 5번 할래 6번 할래 5번? 5번 해보세요. 구조화 해보세요. 못생겼어. 너무 못생겼다. 큰일 났다. 다 있니 얘들아?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하고 끝내보도록 합시다. 마지막 질문. 자, 집중 가봅시다. 자, 우리의 작은 세상에서 여기서 좀 재밌는 점은 그냥 우리 세상에서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될걸 구태여서 우리는 형용사를 집어넣어서 어떤 세상? 작은 세상. 우리의 작은 세상에서 누가 뭐 한대요? 그치? 그 여행한다 이질할 때면 이제 많은 거 알겠지? 트래블 여행 좋은 거 유후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보통 빛과 트래블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우주를 얘기를 하는 트래블은 그냥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지? 그랬더니 이걸 주어동사로 해석을 못하고 그냥 빛 이동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빛 여행 이러지 말고 빛이 이동한다 주어동사의 관계입니다. 빛은 이동합니다. 실제로 굉장히 순간적으로 빠르게 이동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현실
bird. 뭐에 대한 얘기로 이제 예시를 들어서 우리 이해를 도와줬어? Like bird. 전구에 대한 얘기겠죠. 자, 그래서 전구가 나와요. 이것도 growing인지 growing인지 R인지 R인지 L인지 구분 못하시면 이제 또 망하는 거야. 스펠링 잘 봐, 알겠지? 전구가 잘한다, 유도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전구가 빛나고 있다면 이러고 나서 당연히 그것은 좀 물리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보는 곳에서 존재할 거래요. 뭐 하면서? 빛을 내면서. 즉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보는 곳에 존재한다는 건 가깝다. 우리의 세상이 작으니까 내 시야 안에 거리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겠지. 그 빛을 보여주는 4개를 전구에 대한 이야기로 했고요. 물리적 거리가 가까움을 얘기했죠. 그러면 이 전구를 통해서 우리는 빛을 뭐 할 수 있어? 볼 수 있습니다. 인지를 할 수가 있다. 그 빛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라는 건 다시 말해서 we reach out our hand.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손을 뻗어서 touch it. 뭐 할 수 있어요? 그 전구를 만질 수도 있는 거리예요. 그럼 지금 계속해서 거리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거리가 굉장히 어떻다? 짧다, 가깝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은 바로 거기에 있고요. 아마 불쾌할 정도로 뜨거울 거예요. 근데 이 뜨겁다는 얘기는 지금 중요한 정보 아니야. 아니야. 그냥 우리가 전구를 만졌을 때에 대한 그냥 상황 묘사만 해주고 있을 뿐이지 이 문장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건 가까움. 요 소재를 좀 잘 가져가셔야 돼. 됐어? 자, 그 아래 나와 있는 필라멘트가 끊어지게 된다면 빛이 꺼질 거예요 라고 했는데 필라멘트가 뭐야? 그걸 알아야 이해를 하잖아. 전구 우리 그려볼게. 그러면 전구가 보통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속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이 전구 뭐야? 이렇게 그리잖아, 그치? 근데 전구를 그리면 저렇게 저 동그란 거 안에서 이렇게 돼 있는 거 혹시 그리는 거 본 적 있어? 됐어? 그러면 이 빛나는 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필라멘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전구가 고장났다는 건 보통 대다수는 어떤 경우? 얘가 끊어진 거예요. 필라멘트가 끊어지면 전류가 더 이상 흐르지 않기 때문에 빛이 나지 않겠죠. 됐어요? 자, 그래서 필라멘트가 끊어졌다면 빛이 어떻게 될 거예요? 꺼질 거예요. 전구에 고장이 나게 된다면 빛이 켜져 있다가 빛이 고장이 나게 되면 바로 즉각적으로 꺼지죠. 이 가까운 거리에 있을 때는 빛이 즉각적으로 꺼지더라. 자, we don't see it in the same place. 우리는 같은 장소에서 그것, 즉 다시 말해 그 빛이겠죠. 빛을 보고 있지 않을 거래요. 그거에 빛이 뭐 하고 있는 상태인 것을? 빛나고 있는 상태인 걸 보지 않을 거래요. 즉 이거 O형식 구조였어요. O형식 구조였다고 할 줄 잡아주셔야 되고. 자, 그래서 그 빛이 빛나고 있는 걸 보지 않을 거래요. 방을 밝히면서 몇 년 후에? 전구가 망가진 몇 년 뒤에는. 됐어. 전구가 망가지면 고장이 나면 즉각적으로 꺼지지. 그러면 즉각적으로 이미 꺼진 불빛이 몇 년 뒤에도 계속 켜져 있을 거라고 생각해? 당연히 아니잖아. 전구가 한번 고장 났으면 어떻게 돼요? 빛이 꺼져버리고 몇 년 뒤에도 당연히 전구는 이미 고장이 났을 테니까 어떻게 됐을 거야? 그 전구는 제거가 됐겠지. 원래 있던 자리에서. 되셨어요? 빛이 고장이 나면 제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과거에 빛나던 빛을 볼 수 있다, 없다? 과거의 빛을 당연히 못 보겠죠. 우리는 지금 현재만 볼 뿐이니까요. 됐어요? 우리가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비록 전구가 켜지면 바로 즉각적으로 빛을 보고 전구가 꺼지면 즉각적으로 빛을 못 볼 거라는 얘기야. 자, 근데 그 아래 바로 그 개념은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무슨 개념이냐? 자, 만약에 우리가 어떻다면 far enough away 우리가 어떻게 존재한다면 가정을 해보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존재한다면 far away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전제 조건은 이제 거리감이 나오죠. 가까우면 어디야? 멀리. 멀리는 뭐야? 멀리는 마법사고.
멀리 있음이라는 전제 조건으로 넘어가면 얘랑 상반되는 얘기겠죠.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An entire sun can go out. 뭐가 될 수 있어요? 빛이 날 수 있는 태양을 지금 대표적으로 얘기했는데 그 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star라고 이야기는 아니지만 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별이 어떻게 될 수 있어? go out. 꺼질 수가 있어요. 별도 수명이 존재해요. 빛나는 그 행성들도 항성들도 다 수명이 존재하는데 그 수명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그 빛이 밝게 빛나고 있는 걸 계속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앞에 나왔던 얘기랑 같은 얘기야, 지금 다른 얘기야? 다른 얘기 하고 있잖아요. 가까이 있었을 때는 걔가 뒤지면 즉각적으로 우리는 빛이 꺼지는 걸 알 수 있지. 근데 충분히 거리가 멀어지게 될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빛을 내는 대상을 누구로 이제 얘기를 했어? 별로 이야기를 해준 거야. 별로 얘기를 해줬는데 별이 고장났다고 해봅시다. 사망이라고 해봅시다. 별이 사망을 했지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빛을 여전히 볼 수 있을 거야. 그럼 얘랑 지금 어떤 얘기야? 상반되는 얘기를 해주고 있지. 가까운 거리였을 때는 빛이 켜지면 보이고 꺼져도 꺼지면 꺼진 게 보이는데 너무 먼 거리가 되었을 때는 빛이 사망을 했더라도 빛의 그 거리에서는 가까운 거리 있을 때는 이제 더 이상 빛이 안 나는 게 너무 먼 거리가 돼버리면 이미 계속해서 빛나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게 개념이 지금 이해가 되냐 안 되냐? 너무 어려워지는 개념이 됐죠. 됐죠. 자, 계속 넘어가면 우리는 뭘 할지 못할 거래요? 그 별의 뒤짐, 별의 사망을 알 수 없을 거래요. 그리고 아마도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실제로 그 별에 걸리는 시간이, 별이 이동하는 그 시간 동안에 아마도 그 별은 굉장히 그 빛은 빠르게 이동을 하겠지만 무한히 빠르게 이동은 할 수 없을 거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겠죠. 됐어요. 그래서 무한히 빠르게 이동을 할 수는 없어서 그 막대함을 건너갈 수 있는 막대함을 아마도 건너가 있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가까이에 있으면 빛이 이제 이거를 스위치를 우리가 켜고 끄고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얘가 들어오고 꺼지고가 보이는데 너무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통신이 안 되는 거야. 여기에서는 꺼졌는데 그럼 저기에서는 그 꺼짐이 바로 즉각적으로 닿지 않으니까 마치 계속 켜져 있는 상태인 것처럼 우리가 인식을 할 거라는 얘기예요. 너무 거리가 멀어서. 이게 빠르긴 하지만 이 먼 거리를 다 돌파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까지 빠르진 않다는 얘기야. 그래서 가까이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바로 인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멀리 있어지면 거리감이 생기면 과거의 빛을 볼 수밖에 없더라. 즉각적 전달이 안 되더라 라는 질문이에요. 됐지? 빛을 볼 수 있는 이유는 즉각적인 전달이 안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 별과 어디 있어? 자, 그래서 그 엄청난 거리, 다시 말해 가까운 게 아니라 먼 거리를 의미를 하는 거겠지. 여기서 멀리 있는 거겠지. 그 멀리 있는 그 거리감을 의미해주기를 우리가 뭐 할 거래요? 우주의 과거를 보는 중입니다. 뭐 대신에? 현재 대신에. 과거를 본다는 건 즉각적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별의 사망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별은 꺼졌어요. 전구가 꺼졌지만 전구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없어? 빛이 계속 나고 있으니까. 됐습니까? 만약에 그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고 좀 가까웠더라면 별이 죽자마자 우리가 뭐 했을 거야? 알아차렸을 거야. 마치 전구가 고장난 것처럼 가까웠다면 별이 죽자마자 알아차려서 그 별이 더 이상 빛나지 않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텐데 너무 멀어서 이 별이 예전에 보내주고 있었다가 이제 더 이상 끊어지게 된 순간이 있었겠지만 그게 끊어지게 된 순간까지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정보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별은 살아있는 별이 아니라 죽은 별일 수도 있다. 이미 없어진 별일 수도 있다 라는 얘기겠죠. 좀 어렵지? 좀 어렵죠? 내신 지문으로 들어가면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익숙해지게 만드셔야 돼요. 처음부터 모든 지문의 개념을 한 번에 뿅 하고 이해를 할 수는 없어. 다 모든 걸 완벽하게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뭐는 하려고 하셔야 돼? 익숙해지게 고반복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시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되셨어요? 괜찮아?
무서워? 많이 아파? 자, 그러면 오늘은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자기 안 된 거 있는 사람들은 마무리를 다 하고 가셔야 하겠죠. 그죠? 마무리 할 거 다 하고 가실 거고, 자습실에 이동해 계시면 저랑 상담해 하셔야겠던 분들은 순차적으로 상담을 좀 합시다. 알겠죠? 뭐